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디지털 에셋 박상혁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가상자산 시장 시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번 주 가상자산 시황은 역시나 이제 최근 1년 동안 계속된 거시경제하고 상관계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서 거시경제 뉴스와 똑같이 동조세를 보이는 흐름을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1월 30일에 이 비트코인이 23,700달러에서 시작을 했는데 당일 하루 만에 22,400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락한 이유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은 이제 그 초에 FOMC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 때문에 거시경제도 똑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대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은 거시경제나 아니면 미국 증시에 비해서 유동성이 좀 떨어지고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그 혼란세에 좀 더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또 이제 FOMC 직전에 생각보다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 거다. 이제 좀 완화세로 돌아설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주 중반에는 굉장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한때 24,2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근데 막상 이제 FOMC 결과가 나오고 재료 우려감에 대한 재료 그리고 상승 기대감에 대한 재료 이런 것들이 좀 함께 소멸되면서 지금 한 23,500달러 선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하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 초에 약간 떨어졌다가 주 중반에 크게 반등하고 지금 이제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습인데 전반적으로는 좀 이번 주 내내 오른 모습을 보여줘서 똑같이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폴리곤이나 이런 약간 블록체인의 네트워크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제 뉴스들, 좋은 뉴스들이 나온 몇몇 코인이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알트코인도 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런 한 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정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가격 변동성이 최소화된 화폐가 있죠. 근데 이 소식이 있더라고요.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인 USDT의 발행사입니다. 테더 지분의 86%가 소수에 의해 장악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현지 시각으로 2일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USDT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이제 USDT를 발행한 발행사가 테더라는 회사인데요. 이 테더 지분의 86%를 4명이 통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보도로 나왔고 여기서 또 파생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이 86%의 지분을 소유한 4명 중에 1명이 1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신원은 영국인인 크리스토퍼 하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이 크리스토퍼 하본이 영국 보수당에 1,480만 파운드를 직접 기부하는 등 이제 영국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실제로 영국 보수당이 스테이블 코인 합법화를 위한 글로벌 허브를 발표한다고 그런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다라는 사실까지 WSJ가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동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이 탈중앙화를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로 봤거든요. 탈중앙화. 네. 그래서 특정 세력한테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게 가상자산의 큰 장점 중 하나로 꼽혔는데 이 테더 같은 경우에는 알고 보니 지분의 86%를 4명이 통제하고 있고
굉장히 중앙화된 구조였다. 이게 첫 번째로 논란이 됐던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중에 한 명은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로비를 하기까지 했다. 라는 이제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된 내용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까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요. 뭐 이번 이슈가 아니었더라도 사실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았나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고, 특히 작년에 테라 루나 사태 당시에 UST가 스테이블 코인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UST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크게 하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국의 규제 당국이 경각심을 가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올해 들어서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대표적으로 좀 최근에는 두 가지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미국 투자자문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에서 스테이블 코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전통 금융권에서 좀 손꼽히는 신용평가 회사로 꼽히는데, 이런 제도권 신용평가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굉장히 업계에서는 화제가 됐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홍콩 통화청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한 라이선스 보유를 의무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입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은 이번 6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라이선스를 의무화하는 그런 입법을 같이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이 홍콩을 좀 되게 중요시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특별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한 라이선스 보유를 의무화하게 한다고 하니까 또 되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스테이블 코인이 변동성이 낮아서 결제 수단 같은 걸로 널리 활용되는 화폐라고 하던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탈중앙화를 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점점 규제 대상으로 약간 들어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화제가 된 소식이 있는데, 전 트위터의 CEO였죠. 잭 도시가 개발 자금을 후원한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한 SNS 서비스인 건데, 그러니까 다무스가 출시 하루 만에 애플 앱스토어 SNS 분야 10위에 등극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2월 1일 날 애플 앱스토어에 정식 등록됐잖아요. 그리고 하루 만에 10위 된 거네요. 맞습니다. 예, 다무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다무스는 말씀하신 대로 트위터 전 CEO 백도시가 개발 자금을 공식적으로 후원한 그런 앱이고요. 이 다무스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제가 이제 탈중앙화 이야기를 했는데, 이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그런 SNS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기존 SNS 서비스 앱 같은 걸 보면은 중앙화된 어떤 업체에서 고객에 대한 정보 수집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그 정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이디를 생성해주고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다무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앱을 다운받고 앱을 이제 켜게 되면은 암호화 키 쌍을 하나 주거든요. 암호화 키를 하나 주게 되는데, 예. 그 키만 갖고 있으면은 저절로 로그인이 되게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요. 그리고 암호 키를 바탕으로 다른 이제 이용자하고 P2P로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산형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SNS 서비스라고 하면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트위터도 되게 중요한 SNS 서비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네. 지금 트위터가 새 주인이 일론 머스크인데 전 CEO였던 사람이 후원한 앱이 지금 트위터랑 경쟁이 되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얘기는 또 뭔가요? 다무스가 출시 이틀 만에 또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퇴출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소식은 다무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와 다무스 공식 트위터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직접 올라온 소식인데 애플 앱스토어 측에서 지금 이렇게 공지를 보내왔다. 우리한테 이렇게 공지를 보내왔다라고 하면서 스크린샷을 찍으면서 트위터에 그 스크린샷 내용 공개를 했는데 그 스크린샷 내용은 중국 앱스토어에서 지금 다무스가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콘텐츠를 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앱스토어에서는 다무스가 제거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이제 다무스 측에 보낸 그런 스크린샷을 찍어서 이제 대중한테 공개를 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불법이 돼서 중국 앱스토어에서 다무스가 퇴출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페이코인 그 발행사가 법원에 뭐 집행정지 신청한 게 있다 그래요. 결제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집행정지를 한 배경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페이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원래 받았었는데 신고 수리를 원래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페이코인의 발행사죠. 지금 말씀하신 데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고 수리를 받았었는데 변경 신고에 대한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 기한은 2022년 12월 30일까지였는데 변경 신고에 대한 조건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그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못 받으면은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대한 접수가 안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종료해야 된다라는 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방침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2022년 12월 30일까지 페이프로토콜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아오지 못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은 원칙대로 변경 신고에 대한 불수리를 한 거고 사업을 그에 따라서 2월 5일까지 종료를 지금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바로 이틀 뒤면은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사업이. 예. 네, 그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제 한 거죠. 그렇게 네네. 되면 손해 보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대로 사업이 종료되게 되면은 이제 페이프로토콜의 그 코인인 페이코인이 여러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사업이 종료되게 되면은 국내 거래소에서 페이코인이 또 상장 폐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까지 생기면서 그렇게 되면 투자자 피해도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일각의 견해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코인에 대한 그 서비스 종료를 해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조금 더 이제 지배적인 의견은 아무래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그 기한이 정해져 있었고 FIU에도 그 기한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침은 미리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조금 더 지금 우세한 의견이기는 합니다. 그럼 서비스 종료를 해야 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거 잠깐 짚어보죠. 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태 이후에 출국해서 지금 해외 도피 중이죠, 권도형. 네, 맞습니다. 예,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새해 들어서도 한 94억 원어치 비트코인 출금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이에요? 예, 이건 이제 저희 디지털 에셋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예. 요 이제 보도는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온 그 보도입니다. 이제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 블록체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누구나 실시간으로 거래 기록을 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온체인이라는 거는 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래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실제로 일반 대중들도 확인만 하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권도영 대표의 것으로 확인이 된 그 지갑을 계속해서 추적한 거거든요, 저희가. 네네. 네, 근데 추적을 해보니 중간에 여러 경유 지갑을 거쳐서 이 권도영 대표의 비트코인 자금이 84억 원어치의 비트코인 자금이 최종적으로 중앙화 거래소로 이동을 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새해 들어서 84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경유 지갑을 거쳐서 중앙화 거래소로 이동을 했고요. 그중에 10억 원은 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죠. 코인베이스로 이동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아직 권도영 대표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네, 지금 뭐 세르비아에 있다는 사실이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보도고요. 그게 작년 아닌가요?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작년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지금 공식적인 행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수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향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암호 푸는 남자 디지털 에셋 박상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